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의 감동 눈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여운 여자입니다.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들 1명, 딸 1명을 두고 있어요. 결혼 초에 원룸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집을 넓혀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집에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슬픔에 잠긴 옆집 가족들이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집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옆집 아들이 오랜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그렇게 가버린 것이 전부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랬는지 평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내놓았는데도 한참이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사람들이 집 보러 온 적은 있어도 이사 온다는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고요. 저희 부부도 한참 동안 마음이 착잡하고 괜시리 기분이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던 옆집에 한 젊은 여자와 애가 들어왔더라고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싹 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은근슬쩍 물어보았지요. 여기 들어오는 여자 누구냐고, 뭐 들으신 거 있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는데 혼자서 애 키우는 것 같고 좀 있는 집안인 것 같다고. 그러니 홀몸으로 애 키우는데 아파트에 들어오고 인테리어도 싹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테리어가 끝나고 이삿짐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애들이랑 나들이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 17층을 누르더라고요. 17층이 저희가 사는 층입니다. 옆집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말했지요. 어머, 혹시 이사 오신 분이세요? 이야기로만 들었지 제대로 얼굴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하자 무표정에 쌀쌀맞은 상태로 있었던 그 여자가 정말 세상 환하게 웃으며 어머 안녕하세요. 네네, 인사가 좀 늦었네요. 제가 숫기가 없고 말수가 별로 없어서 진작에 인사드려야 했는데 네, 이사 왔어요. 애기 1명 키우는 애 엄마입니다. 먼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첫 인상과는 달리 굉장히 친절하고 싹싹하게 말을 하길래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옆집 여자와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내다 옆집 애가 저희 집 막둥이랑 같은 유치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것저것 챙겨주며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고 저희 집에 옆집 여자가 놀러와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여자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조수석에서 여자가 발견됐고 남편이 죽고 난 뒤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남편이 바람 상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나쁜 생각까지 했지만 애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원래 본인이 살던 고향에서 완전 멀리 떨어진 서울로 이사와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바람 피다가 그렇게 사고 난 거니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우 참 불쌍하다고, 애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신이랑 내가 좀 도와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가족이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놀러갈 때 옆집 애랑 엄마를 챙겨서 놀러갔어요. 옆집 엄마도 미안해하면서도 고맙다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눈물만 난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아이들을 품앗이해 주듯이 정말 정겹게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저희 가정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 남편 차에 누가 동전? 못 같은 걸로 쫙 긁고 가고 우편통에는 죽은 쥐나 저주의 말이 담긴 글들이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심한 거는 저희 집 대문 앞에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확 버려가기도 하고 개똥 같은 걸 두고 가기도 한 거였습니다. 저는 누군지 직감이 오더라고요. 층간소음 문제로 1년 전 윗집 남자랑 남편이 정말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먹 다짐이 오고 갈 뻔했고 겨우 경찰이 와서 진정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실제로 예전에 윗집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침을 뱉다가 남편이 밖에 나가려고 대문을 확 열다 대문 앞에 있던 윗집 남자 머리를 깡 하고 쳤고 윗집 남자 턱에 뱉으려고 하는 침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렇게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대다가 먼저 윗집 남자가 미안하다고 그냥 자기가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이 꼬여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사과를 먼저 하고 그렇게 잠잠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집 앞이 엉망이 되고 남편이 차가 테러당하자 저희는 당연히 윗집을 이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몇 달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옆집 여자도 무슨 일이냐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희보다 더 심하게 화를 냈고요. 그런 옆집 여자가 저는 고마웠고요. 그렇게 남편은 화가 난 상태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윗집 남자를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안 먹던 술을 계속 마시더라고요.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두 잔 마시면 취해 쓰러지고 세 잔 마시면 아예 기억까지 잃을 정도로 술이 약한 사람인데 거의 일주일에 4번을 술자리를 가지며 몸이 망가진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엄청 걱정이 되었죠. 사건이 터진 그날도 남편이 술 마신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남편은 일 끝나고 동창이랑 이자카야 가서 술 마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늦는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10시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애들 재우다 저도 같이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고요. 저는 무슨 일이 터졌구나. 남편이 밖에서 골아 떨어졌구나 싶어서 어떡하지? 어디다 전화해야 하지? 라고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고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고 보호자 되시냐고 빨리 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병원에 갔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발목에는 발목에 거는 수갑, 분홍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쇠사슬로 칭칭 묶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른쪽 발목에 있던 그 쇠사슬을 엄청 큰 펜지로 절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자카야에서 도수가 낮은 사케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고 그때 이자카야 안쪽에서 옆집 여자를 만나 동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본인이 옆집 여자 차 안에 있었는데 발목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손도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술에 잔뜩 취해서 진짜 질투나서 못 살겠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내 남편 죽고 바람난 것도 뒤늦게 알고 애 아빠 없는 채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너네 집 나한테 동정하지 마. 난 있잖아. 성격이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하거든. 너 내 거 해라. 나랑 자자, 응? 왜 와이프 몰래 옆집 여자랑 만나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짜릿할 것 같지 않아? 나만 파트너일 수 없지. 너네 집도 파국으로 가야 공평하지 않겠어, 세상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자 남편이 안간힘을 다해서 발악했고 그 여자는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술 취한 채로 차를 몰자 남편은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간 것이었죠.
갑자기 사람이 차에서 튕겨나오자 뒤에 있던 차주가 신고를 했고 남편은 그렇게 뼈가 부러진 채로 응급실에 실려온 것이었어요. 다리가 쇠사슬, 쇠고랑이 묶여있으니 중심을 못 잡아 다리 쪽이 크게 다친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전봇대에 차를 박고서 차 안에 잠이 들어 있었고 경찰이 그 여자를 체포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애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남편과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 여자를 도와준 거였는데 그 여자는 열등감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이 남편을 탐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발목에 있던 쇠사슬을 겨우 풀고 다친 다리를 치료한 뒤 경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구속수사되어 재판을 진행 중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저희는 아마도 그 여자가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차를 못으로 긁은 것과 음식물 쓰레기 테러, 우편통 주군주의, 전부 옆집 여자가 벌인 일이었답니다. 너무나 화목해 보이는 저희 집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딴 짓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애먼 윗집 남자만 의심했으니 정말 너무너무 머리가 정말 삐쭉 서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튼 그렇게 저희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동네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한테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괜한 오지랖으로 옆집 사람이랑 친하게 지냈다가 또라이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겪게 한 것 같아서 참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정말 저 같은 일 다시는 없었음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함부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점점 흉흉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 끝나고 후기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